이번 주제는 공공주택 5만호 발주, 이번엔 내게도 기회가 올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소남입니다. LH에서 이제 공공분양 공공주택 5만호 공급 발주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윤 정부의 88 대책, 착공 물량의 의미, PF 대출 오해하지 말자, 이런 질문을 토대로 부동산 지식을 쌓고 통찰력을 키워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온 기사는 이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자, 정부가 올해 목표였던 이제 공공주택 착공 물량 5만 가구의 발주를 완료했다고 해요. 지난해 공공주택 실적이 11,000가구라고 하니까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신축 매입 약정도 이제 13만 6천 가구를 접수를 했어요. 우리가 88 대책에 나왔던 비아파트, 빌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3기 신도시 중에 우리가 고양 장릉이랑 하남 교산 등을 비롯해서 이제 6천 가구는 내년 상반기에 좀 빠르게 분양을 할 예정이고, 이제 구리 갈매 역세권과 이제 과천 주화 화성 동탄 2를 포함하는 이제 1만 호는 하반기에 분양되니까 내년 이제 여기 3기 신도시층만 해도 16,000가구가 추가로 분양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000호 상당의 이제 PF 주택 사업장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10조 원 규모의 PF 보증을 승인을 했다고 해요. PF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조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88 대책이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전 자료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2024년 8월 8일에 나온 부동산 대책인데요. 요걸 토대로 이제 이번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윤 정부가 이제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이제 42만 호에 달하는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이 중에서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죠. 이제 빌라의 11만 호 이상을 신축으로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고, 그래서 신속하게 공급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정상화가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이제 공급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특히나 신혼부부에게는 20년 장기 전세로 거주할 수 있게 또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정상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거기 때문에 그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윤 정부의 88 대책이 되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정부에 대한 호불호는 뒤로 하고 우리는 우리의 경제 사정을 좀 1순위로 둬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대의명분 같은 경우에는 높으신 분들이 챙기라고 하고, 우리는 실속 있게 실리를 챙기셔야 됩니다. 88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 따로 마련해뒀기 때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블로그로 보셔도 되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마련해뒀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착공 물량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올해 착공 계획 물량 5만 호 발주를 마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기사가 10월 11일에 나왔어요. 근데 올해 벌써 10월인데 그럼 남은 2달 동안 5만 개의 아파트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한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발주 같은 경우에야 서류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5만 호 발주보다 더 중요한 게 착공인데, 착공을 언제 하느냐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단어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아파트 건축 기간은 평균 2년 반, 좀 길게는 3년 정도 걸려요. 반면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반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착공 물량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착공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아파트가 완성이 되는 2년 반에서 3년 뒤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올해 착공 계획 물량을 5만 호를 발주로 넣었다, 그럼 적어도 이제 내년에는 착공이 되겠죠.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착공이 들어가겠죠. 그럼 2025년도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2028년 말에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 물량은 2029년이 되어야지 이 5만 호가 입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 착공량을 매해 꾸준히 유지하는 게 베스트거든요. 경제도 그렇고 대부분 모든 것들이 갑자기 급하게 성장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성장 속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제 지난해 LH 공공주택 실적이 11,000호래요. 반면에 이제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량이 42만 8천 가구나 되거든요. 이 숫자를 봤을 때 공공주택 실적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무한정 퍼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공주택이 계속 늘어나야 이제 이런 걸로도 혜택 보는 사람들이 좀 생기겠죠. 어쨌든 LH도 조금 더 힘써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전국 주택 인허가량을 꾸준히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주택의 매매 가격은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이게 인허가 실적은 수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PF 대출 오해하지 말자, 요걸로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어떤 단어가 한번 부정적으로 인식되게 되면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바뀌려고 노력을 해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잘 안 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동안 뉴스에서 PF 사태 엄청 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PF 자체라는 게 되게 부정적인 단어가 되었는데, PF 자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의 약자인데, 이 프로젝트는 사업성을 담보한다라는 말이고 파이낸싱은 대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성을 담보로 한 대출, 그게 PF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F 대출이 이루어져야 주택이 지어지는 거고, 이 주택이 있어야 우리한테 주택을 담보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F 대출이 안 되면은 아파트가 빨리 지어질 수 없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제 PF 대출을 승인 도와준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그 건설사한테 돈을 준다라는 게 아니고, 이 PF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보증을 서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금을 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공되었을 때 사업성 이익을 쉽게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거용 PF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빨리 풀어줄 필요가 있다, 담보해줄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반대로 조금 지방에 있는 사업장이나 지식산업센터, 사실은 되게 문제가 됐던 게 지식산업센터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서울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에도 공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비주거 시설들, 그러니까 상업 시설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상업 시설이 확실하게 많이 늘어났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사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좋은 쪽 선별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 주택 시장이랑은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가를 잘 찾아보시면 정말 좋은 조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 배워볼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건 지금 이 기사의 바탕이 된 회의가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 회의거든요. 뭐 5차, 6차도 아니고 무려 9차입니다. 이런 회의가 9번이 진행될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발주, 뭐 착공, 분양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발주 물량, 착공 물량, 입주 물량, 거래 물량, 분양 물량, 전국 공동주택 세대수 등 이 부동산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들이 이걸 하는 건 조금 힘들죠. 부동산 가격의 등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자들이 개인이 얼마든지 기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 드렸던 뭐 발주, 착공, 입주 이런 이제 지표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지표를 체크하는 거,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일반인이 이런 물량 정보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국토교통부 자료나 LH 보도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제가 또 이제 글씨 읽는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읽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좀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1년에 책 3-4권도 못 보는 바쁜 직장인이 어떻게 이런 걸 일일이 다 찾아보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질의 부동산 레터나 또 책임지고 볼 수 있는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무료로 막 배포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뉴스레터도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블로그에도 지금 글을 계속 올리고 있고, 글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할 타이밍이겠죠? 지금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공공주택 5만 호가 공급이 되면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될 거니까 이 공공주택 분양 일정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청약통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공공주택 물량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청약통장 25만 원 넣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것보다는 소득을 늘리는 게 좋겠죠. 이 공공주택 물량은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신 분들한테 양보하고, 우린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든 소득을 늘려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합시다. 이제 이번 기사에서 이제 제가 가장 아쉽게 느껴졌던 건 단어 선택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기사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 되게 현혹되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가 열렸다는 거, 올해 공공주택 발주량이 5만 건인데 올해 반대로 이제 전국 주택 인허 가량은 무려 42만 건이라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도 이제 88 대책 이후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모두 부자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